3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잘못 정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1년 개발 오버턴을 만들고 그리고 1인 개발자로서 3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엔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처럼 긴장해서 안 봐주셔도 되고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가 어떻게 게임 만들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 전부 다 VR 게임 플레이 지금 현재 많은 게임들이 VR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타이틀로서 어떤 게임 플레이를 만들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스매싱 더 배틀이나 오버턴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우와, 제가 열심히 홍보한 보람이 좀 있네요. 이 정도면. 네. 언제나 VR 게임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나 1인 개발이나 아니면 그에 걸맞는 소규모 개발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도리어 이게 좀 적네요. 재밌네. 우선은 오버턴이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트레일러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8월 초쯤에 지금 출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스튜디오 HG의 한대훈이라고요. 현재 주부 1인 개발자로 꽤 유명하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타이틀로는 마비노기랑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것들을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1인 개발자로 하면서는 이제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현재 보시는 오버턴 V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에 앞서서 VR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발표를 듣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VR에 관련된 지식을 우선 전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VR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 여자분처럼 소파를 뒤로 약간 치우고 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룸스케일 타입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360도로 돌 수는 있지만 약간의 공간만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 타입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큘러스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앉아서 플레이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트 타입이 있습니다. 흔히 플레이스테이션 VR이 대부분 이쪽으로 게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들은 챕터마다 있는 그림들은 팬분들이 그려주신 팬아트인데요. 이분은 일본 분이신데 본토 모해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2015년 3월쯤에 1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퇴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매싱 더 배틀을 이제 꾸준히 약 2개월마다 하나씩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오버턴은 사실 이 사이에 출시를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곁다리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예, 이런 타이틀이 있었고 스팀 출시하고 나서 조금 반응이 좋았는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나도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약간 바람이 들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VR 게임 회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스매싱 더 배틀 VR 버전 같은 경우는 3인칭 VR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본격적인 VR 게임은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냥 일반 3인칭 액션 게임에다가 VR 카메라만 붙였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뭔가 본격적인 VR을 한번 작은 프로젝트라도 창업하기 전에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매싱 더 배틀 리소스를 좀 재활용해서 뭐 그래픽 리소스 만드는 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스매싱 더 건파이트라는 약간 말장난 같은 제목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6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션 컨트롤러, 흔히 말하는 VR 이제 손에 들고 마치 손처럼 움직여주는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기기가 HTC 바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HTC 바이브로 개발을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고, 스매싱 더 건파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한 게임이었어요. 스매싱 더 그 배틀의 여주인공을 지키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디펜스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점수로 랭킹 경쟁하는 정도, 그리고 주인공들, 스매싱 더 배틀의 주인공들이 무기를 쓸 수 있는 약간 스매싱 더 배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좀 반겨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요소 정도를 구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없고 룸 스케일에서 몸을 직접 움직이고 하는 전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룸 스케일로 만든다고 게임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팀 VR이 출시되고 나서 통계인데 81.5%가 우선은 실내 규격의 최소 사항을 만족을 한다고 나왔어요. 예, 역시 미국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면 2.25m의 공간, 플레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용자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까 딱히 뭐 제대로 서서 하는 게임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도 도착했고 공짜로 하나 도착했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른 것들 포팅하면서 이제 3개월 정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언제나 뭐 3개월 만들자는 말 하시는 분 믿지 마세요. 1년은 만들어요, 보통 그분들도. 그래서 한 달 반쯤 만들었을 때 빌드 모습입니다. 가운데서 기본적으로는 싸우고요. 적이 오는 총알로 방어할 수 있고 수류탄도 던지고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싸우는 짤막한 게임을 완성하려고 했었어요. 저게 이제 그래픽만 몇 개 더 붙이면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발을 하면서 VR 게임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아요. 특히 당시에 인상 깊었던 게임이 이제 블리트린이라고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거의 신화적인 존재의 게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버지컷이라고 자기 월급 깎으려는 그 서류를 없애려고 가는 이야기예요. 잠입 게임인데 이 두 가지 게임이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VR 게임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게 믿어질 정도로 잘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좀 나도 좀 잘 만들고 싶은 거죠. 나도 조금 간지나고 소개했을 때 좀 폼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선은 단순한 디펜스 게임은 만들지 말자. 우선은 빼고 그 조금 더 특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민한 것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동이에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게임도 뭐 텔레포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방식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고민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멀미가 난다라는 게 통설이었기 때문에 정설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순간 이동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걸 이제 구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손을 쭉 뻗은 그 방향 그대로 그 바닥을 찍으면 이동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해요. 손을 많이 꺾어야 되거든요. 거리를 조절해야 될 때 내가 멀리 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을 때마다 팔을 움직이는 형태가 엄청 불편해요. 직선으로 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폐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버지컷에서 썼던 곡선을 이용한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곡선으로 되니까 손목만 움직여도 이제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방법은 정했는데 이제 순간 이동 자체가 이제 싫은 거죠. 순간 이동 자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방향성 상실이었어요. 지금 첫 번째 위치에서 저 위치로 이동을 하면 벽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하면 그냥 내가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어요. 계속 신경 써서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저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자라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자유이동이랑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유이동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멀미가 나는 이유를 VR 쪽 발표를 들어보면 뭐 달팽이관 어쩌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우선 눈에 들어온 이미지 정보가 많으면 어지러워요. 오브젝트가 복잡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을수록 멀미가 쉽게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빨리 움직이자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일 때 아주 고속으로 움직여서 그런 멀미 현상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고속으로 움직이는 건 보이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이동하는 타이밍에 블러를 줘가지고 이미지가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 버려요. 최대한 정보량을 떨어뜨려서 멀미가 없도록 멀미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만들어 보니까 방향성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멀미 현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힐 만한 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VR 게임들이 이동을 천천히 해요. 이동 한 번 하고 몇 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이동을 아주 신중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 이동에 대한 딜레이를 아예 없애고 거의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유이동에 가까운 텔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거 트레이서가 스킬 쓰면 단거리를 순간이동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같이 할 아티스트 분이었던 히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한테 총 디자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수류탄도 하나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총에 수류탄이 붙어 있어서 총에서 수류탄을 잡아서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디자인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수류탄도 있지만 리로드도 총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보시면 이제 맵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리로드도 UI 같은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눈앞에 안 놔두고 총에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매싱 더 배틀 주인공을 이제 구하러 간다는 이제 최소한의 내러티브를 좀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개월 좀 넘었을 때 완성된 전투 형태입니다. 이제 이동도 하고 총도 쏘고 모아서 공격도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시켜봤는데 저는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운 빌드가 나왔다고 저는 자부를 했습니다. 당시 빌드를 보는 제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참 마음에 드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스매싱 더 건파이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오버턴으로 왜 바뀌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포스터도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제 정말 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근데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을 오큘러스 VR 쪽으로 출시한 지가 이때가 한 5개월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을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회사가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VR은 이제 초기 산업이니까 투자 같은 데 의존하면서 이제 밸류를 키워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요. 투자 주시겠다고 한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돈을 계속 투자를 끌어오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도장을 찍으면 일주일 뒤에 투자금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 도장을 그 전날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사 분들한테도 너무 민폐를 끼쳤고 같이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던 창업 멤버들한테도 너무 민폐를 끼쳤어요. 거의 한 근 5년 이내에는 최고로 민폐를 끼쳤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히치님은 계속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저는 그때 그냥 멘탈이 너무 나가서 그냥 독립 개발하지 말고 그냥 회사를 다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매싱 더 배틀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거 돈 조금 벌었는데 왜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스매싱 더 배틀 만들 때 말도 안 되게 너무 무리를 했어요.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몸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그걸 너무 무리를 했고, 근데 그렇게 그렇게 개고생이래. 아무튼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컨텐츠를 확장할 자신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왜냐하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게임이. 근데 그걸 더 확장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완성한 게임이 만족도도 낮은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인 만족도도 낮으니까 이걸 왜 계속 내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이거를 완성을 못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만들던 것은 이제 완성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왕 만드는 게임 피날레로 우선은 진짜 좋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업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게임들은 폐기를 했어요. 탐정 게임이랑 닌자 게임이 있었는데 둘 다 비용 개발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는 양이라서, 이때 이제 보시면 여고생 닌자의 늠름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탐정물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탐정 게임은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기업한테 우선 PPL을 놓고 후원을 좀 해달라, 투자 말고 후원을 해달라라는 생각에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창밖을, 살인 현장 창밖을 보면 이제 살인 현장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저걸 던지면 밑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증거가 발견돼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또 재계 순위 이제 높으신 스마일 게이트 게임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 NC 분이 와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만들려고 했는데 에피소드 하나 만드는 비용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고 이제 들고 갔는데 그냥 저놈 뭐야 해가지고 그냥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저놈 이상한 놈이네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그래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다가 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스매싱 더 건파이트가 아니라 단독 타이틀로 좀 제대로 만들 거니까 개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오버턴이라는 네임을 했어요. 뒤집히다, 뒤집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원래는 그냥 오버턴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버턴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VR이란 글자를 붙여서 오버턴 VR이라는 제목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다른 게임이랑 경쟁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스매싱 더 건파이트는 무료로 풀 생각이었는데 다른 게임들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우선 출시된 게임들을 조사를 했어요. 우선은 오큘러스는 몇 개가 팔렸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팀 위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팀 게임들을 보면 이제 VR 메커니즘, 흔히 말하는 잡고 던지고 그런 장난을 잘 칠 수 있는 게임들이 우선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본격적 이제 액션 장르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뭐 이거는 VR 모르시는 분들도 좀 유명한 게임인데, 잡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 메커니즘을 정말 VR 메커니즘을 정말 잘 활용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왔던 트리플 A급인 척했던 로우 데이터가 큰 성공을 이뤘고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팀 VR 게임들이 이제 메커니즘이 엄청 단순했어요. 그냥 총 쏘는 거 하나 끝, 공 던지고 이제 꼬리하면 끝 정도의 정말 단순한 게임들이라서 사실 2번 이상 플레이할 의미를 못 느끼는 게임들이 사실상 80%가 넘는 것 같아요. 좋게 쳐져서 80%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 타임도 30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기작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시간이 넘는, 2시간이 넘는 타이틀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대부분 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얼리 액세스 상태였어요. 이거는 좀 솔직히 이해가 가는데 판매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팔릴 거라는 확신이 안 드니까 기본적으로는 얼리 액세스 상태로 몇 장이 팔리는가 보고 컨텐츠를 확장해 나가자라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까? 어떤 걸 만들면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을 만들면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뻔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스토리도 넣고 원거리 전투도 넣고 근접으로 싸우는 것도 넣고 그리고 퍼즐도 약간 넣어서 오버턴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던 VR 게임의 틈새 시장이었어요. 이게 틈새 시장이 좀 웃긴 의미의 틈새 시장인데 다들 진지하게 안 만들 때 진지하게 만들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분량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안 하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스팀은 한국 시장이 아니잖아요. 사실 북미 유저들을 위한 시장이고 북미 개발자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버를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짜 피날레를 장식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간은 유한한 거니까 퀄리티를 위해서 플랫폼을 딱 바이브 스팀으로만 노리고 만들기로 했어요. 뭐 오큘러스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바이브로만 딱 완성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퍼블리셔를 만나서 퍼블리셔 분들이 이제 플랫폼 확장을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턴으로서의 프로토타입인 거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로토타입은 정말 중요해요.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제 출시 버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예상하기가 좋아요. 프로토타입에서 이 정도 볼만하면 출시 버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목표를 담은 하나의 스테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됐을 때 정말 다른 게임하고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풀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근접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를 추가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거리 전투는 이미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근접 전투로서 무기를 추가했습니다. 무기로 검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VR로서 근접 전투는 꽤 많은 해법이 필요해요. 아직도 많이도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 칼의 무게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딜레이를 주기도 애매해요. 강제로 그 뭐 무거운 해머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컨트롤러는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딜레이를 주는 것도 조금은 이상해요, 느낌이. 이러다 보니까 합을 맞춘 전투 형태를 만들기도 힘들어요. 멋지게 싸우는 그런 형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게임 플레이어들은 무도가가 아니기 때문에 펀치를 아무렇게나 휘두르거든요. 대부분.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소드 아트 온라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버턴에서는 무게는 이제 그냥 가벼운 검, 딱 무게를 그냥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벼운 검, 그리고 공격 딜레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세게 휘둘러야지 공격이 되도록, 그리고 합을 맞춘 전투 형태는 이제 순간 반응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일섬 넣기 전에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어 형태로 만들어서 방어를 한 다음에 크리티컬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방어를 하고 탁 베는 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VR은 VR 플레이하는 모습은 다들 보셨을 건데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플레이하는 모습이 좀 재밌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크게 멋지게 움직이는 거를 좀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총을 쏘는 모션도 그냥 알아서 재장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귀 뒤쪽으로 이렇게 손을 탁 올리는 식의 재장전을 만들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칼도 일정 이상은 휘둘러야지 멋지게 싸우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룸 스케일을 적극 활용한 액션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보시면 레이저 차징샷 모아서 쏴야 돼요. 더. 자, 이렇게 멋지게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웃으시면 안 돼요.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구경하시죠. 자, 대단하죠? 이 풀 버전은 저만 볼 겁니다.
근데 솔직히 개발자로서 이분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 데모 시연할 때 바람잡이 역할로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 그리고 VR에서 이제 인상적일 수 있는 퍼즐들을 좀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것들.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건 개발하던 도중이어서 물이 더 이상 안 차오르는데 점점 물이 차올라요. 그리고 내 코까지 차올라서 막 진정말로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흐려진다든가, 물에 빠져 진짜 내가 물에 빠지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리얼하게 드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R 슈터 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충돌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에 저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실제 충돌 박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VR 게임은 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저 사이로 얼마든지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 뭐지 마이크로한 이제 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안 쏘아지죠. 왜냐면 콜라이더 안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버턴에서 사용한 엔진에서는 충돌 체크에 대한 옵션이 거의 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서 사실 노가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3년 동안 1인 개발하면서 뭐지 한 번도 외주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생각한 게 콜라이더 박스 박아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이렇게 무사히 중간 데모 완료했고 지인들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게임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후킹 요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냥 액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스팀 이 최고 인기 제품에서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FPS나 이런 슈터나 액션은 북미 개발사가 정말 잘 만들어요. 본토고. 그리고 이제 제 게임은 이제 흉내 내는 정도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게임에 묻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사람들은 슈터를 잘 만들면 도대체 나의 홈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캐릭터가 떠올랐고, 캐릭터가 떠오르니까 이제 그래 뭔가 동행하는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바로 이코가 생각이 났어요. 이코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VR 버전 이코, 내가 과연 이코를 VR로 만들면 어떤 게임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스토리부터. 그래서 이제 실험에 지친 여성 이제 무표정 신비한 느낌을 이제 넣어서 이제 짧은 키워드를 드리고 히치님에게 이제 디자인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얗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긴 머리에 치마였는데 실험을 당하는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건 조금 이상하다 해서 이제 팬츠로 바뀌고, 긴 머리는 이제 물리를 넣어야 되니까 힘들다라고 해서 긴 머리를 잘랐어요. 역시 가당치 않은 조건을 나에게 구현해달라고 해서 안 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 이미지가 중간에 몇 번 더 오가다가 이 이미지가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하던 이미지, 짧은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뭐지 약간은 학대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한 가이드들은 대부분 북미 유저들이 불쾌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의 문제는 너무 어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시아에서 캐릭터를 디자인하면 어리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투머치하게 어리게 보여서 연령대를 좀 더 높입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연령대를 좀 더 높였어요. 지금 보시는 거의 마지막 디자인에 가까운 형태 나왔고, 수술복이 기본적으로는 실험받는 옷을 수술복에서 디자인을 얻어서 여기 뒤에가 트인 느낌으로 뒤에서 노출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마기가 완성이 디자인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게임으로서 이제 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이게 바이오쇼크 인피니티의 여기 보시는 엘리자베스처럼 아이템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엘리자베스는 표정도 풍부하고 모션도 많잖아요. 근데 마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션 캡처를 어디 가서 해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캐릭터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템 자판기처럼 느껴져서 이거는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전투에서 이제 플레이어를 압도하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 역할을 좀 주고 싶었어요. 고민을 하던 끝에
테스트를 몇 분한테 시켜두고 시연을 몇 번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버턴은 전방향 360도 공중에 있는 적들도 나오고 뒤에 적들이 나올 수도 있는 전방향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 넘어 바로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만약에 적이 공격을 하면 사람이 당황을 해요. 화살표로 어디에 있는지 UI로 띄워줘도 우선은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그때 유저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탈출기를 만들어주자. A 버튼, B 버튼 누르면 저렇게 어느 상황이든지 우선은 잠시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 들어갔어요. 뭔가 내가 불합리한 상황이라든가 전투가 힘들어진 상황이 있으면 그녀를 부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완전 무적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밸런스를 통해서 시간이라든 그런 것들이 적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와, 내가 만들었는데 재밌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매싱 더 배틀의 리소스를 재활용하고 있었어요. 약간은 수정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게임의 시나리오 첫 부분부터 만드니까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퀄리티와 이제 밀도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과연 스테이지를 내가 몇 개를 만들 건데 스테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도대체 그래픽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그래픽은 사실 막 쉐이더 떡칠하고 그런 그래픽보다는 균형 잡힌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도라에몽에서 이슬이는 최고의 미녀로 나와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관에서 균형이 잡힌 그래픽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녀로 보이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과 이제 신규 적들을 만들면서 내가 가능한 1인 개발자로서 가능한 퀄리티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샷을 몇 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초반 비주얼을 다지기 위해서 각종 이제 카메라 관련 이펙트들, 쉐이더들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엔진이 스탠다드 어셋 퀄리티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샀는데 근데 사실 외부 어셋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해요. 사실 버전이 업이 되면 엔진의 버전이 업이 되면 트러블이 생기는 어셋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쓰기가 조금은 무섭긴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사실 저는 어셋 스토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쪽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아트 어셋 쪽 그 쉐이더나 그런 것들을 쓰는 쪽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초반상 플레이어는 맨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입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잠입 플레이를 만들어 보니까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만들었었는데 우선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VR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VR의 시야각이 우선 좁아요. 지금 보시면 인간은 이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입 게임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미니맵도 제공해주고 이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저 주인공 캐릭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제 3의 시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3인칭과 마찬가지로 그냥 슈드에다가 눈앞에다가 미니맵 같은 거를 띄워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면 지금 보이시는 스크린샷이 우리가 흔히 PC 게임을 할 때 보이는 스크린샷이라고 하면 저 노란색이 VR 공간에서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 파란색 영역이 왜곡이 안 되고 제대로 글자를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상당히 좁아요. 해보면 거의 저 노란색 영역 끝을 보려면 눈이 진짜 엉망으로 이렇게 째려봐야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아요. 실제로는 여기인 거죠. 실제로 게임에서. 그래서 중요한 정보 외에는 사실 휴드 밖으로 다 뺐어요. 저렇게 총알이라든가 총알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뺐는데 아까 리로드라든가 그런 표시도 다 뺐습니다. 지금 이스샷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HP가 상당히 가운데 있죠. 이미지에 저기가 안전선 딱 아니에요. 저 너머로 넘어가면 사실상
숫자라든가 글자를 읽는 건 거의 무리고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거는 뭐 기기가 점점 발달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아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템포의 문제인데 우선 오버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식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약간 잔인한 장면 나옵니다. 자, 이게 잠입은 뭔가 좀 더 연속되는 게임 플레이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지컷이 그 잠입 게임인데 그거는 스테이지 형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형식의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뭐 유리로 이제 적들이 어디 있는지 표시하고 적들을 시스루로 해가지고 이제 뭐 벽 너머로도 적을 볼 수 있다던가 그런 연출을 넣으면 되는데 우선 이 게임의 핵심은 액션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손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먹 전투를 넣기로 했어요. 여기 미국 시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 액션 뭔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먹 전투를 만들게 되면 VR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라고 하면 장점인데 카메라랑 손이 자유로워요. 컨트롤러랑 이게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VR 게이머들이 뭘 하냐면 자유도를 테스트해요. 자, 이게 되나 안 되나. 자, 저 물건은 집어지나 안 집어지나. 시체 죽었는데 들어지나 안 들어지나. 이걸 계속 테스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점을 만족시켜주는 게 좋은 VR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게임, 그 인기 있었던 게임들은 다 그래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잡 시뮬레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오브젝트들이 모두가 상호작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01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로보리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잡아서 과연 신체를 뜯어버릴 수 있을까? 하면 진짜 뜯어버릴 수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게임 중에 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내가 때리는 부위가 박살이 나나? 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턴에서는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때리는 부위에 따라서 피격 모션이 나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모션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배를 가운데를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고 최초에는 물리로 처리를 했어요. 때리는 것에 따라서. 근데 영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우선은 키프레임으로 하나하나 피격되는 모션들을 다 만들었어요. 아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이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벨 디자인 쪽으로는 제가 룸스케일 게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룸스케일이랑 스탠드형 게임은 사실 게임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방향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방이 아무리 좁더라도 사실 자기 방에 왼쪽에 몇 발자국 걸어가면 뭐가 있고 오른쪽에 몇 발자국 걸어가면 뭐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는데 만약 게임을 시작할 때는 저쪽을 보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게임이 끝났을 때 스테이지를 종료했을 때 만약에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의 공간 넓이가 완전 자기가 느끼고 있는 방의 공간 넓이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VR은 자기가 헤드셋을 벗지 않는 이상 저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제 게임 디자인 쪽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를 다시 정면으로 보게. 그래서 이게 보시면 탑뷰 맵인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대각선 뒤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보지만 언제나 게임 시작과 게임 클리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진행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레퍼런스가 사실 많지 않았고 스토리 있는 게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우를 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발 비용을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 성우를 쓰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립싱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에 관한 이제 개발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큼 잘 만들지 않으면 루리앱에서 욕 먹어요. 립싱크 잘 안 만들면. 그거 보고 내가 저 정도면 충분히 잘 만들었는데 왜들 그래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드에다 띄우자.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글자 수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안 좋았어요. 저 안전지역에 넣으려면. 그리고 카메라에 붙인 오브젝트가 떨리는 현상이 존재해요. 오큘러스는 괜찮아요. 근데 스팀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이 자기 눈 밑에 이 코 있는 쪽에 글자가 뜨는 거예요. 그쪽에 해상도가 낮은 디스플레이에서 글자가 뜨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 글을 보는 것 자체가 신중하게 봐야 되니까. 그럼 이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메시지를 표시하고 싶은 3D 공간 자체에다가 메시지를 띄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저 지금 보이시는 글자 저 보시면 벽 근처에 가면 저 글자가 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글이 아무리 길어도 그냥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글을 볼 수 있고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글자도 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글자가 있는 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도 레벨 디자인 쪽으로 내비게이션 역할도 해주니까 뭔가 일석이조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까지 붙은 하나의 스테이지를 완성했고 게임을 이제 정말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었는데 이제 다양한 게임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제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넣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좀 힘들긴 했는데 할만해요. 이 정도면 괜찮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을 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VR은 로봇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이동을 어떻게 할 건데 예요. 로봇을 타고 텔레포트를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자유 이동을 하되 멀미 없이 최대한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를 가진 콕핏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가운데에다가 정보를 집중을 했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 뚫려 있진 않아요. 가운데에 정보를 집중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저 검은색 반투명으로 답답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반투명으로 정보량을 조금 더 한 번 더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을 인지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적은 설원을 배경으로 로봇을 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조준은 플레이어의 시선으로 하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제 조준을 눈으로 함으로써 시선이 고정이 되거든요. 시선이 고정이 됨으로써 멀미 현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는 약간 아모드 코어처럼 변해버렸는데 나중에는 최종 버전은 약간 템포가 느릴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아라는 생각을 했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요소를 하나씩 넣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회용 컨텐츠 제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그런 것들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맥심 잡지를 자, 이렇게 슉 던지면 봐요 제가 네, 저 상태가 되면 이제 한 방에 킬할 수 있는 상태 저런 것도 만들고 이게 이제 잠입 플레이를 만들던 남은 흔적이에요.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서 저 리프트를 타고 가면서 지금 리프트에 불이 붙었잖아요. 저걸 이제 소화기로 불을 끈다든가 불을 끄면서 이제 리프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적들과 싸우는 스테이지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플레이를 또 한번 싹 바꿔요. 이거는 이제 저도 여기서 바이브로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게임에서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막판 폴리싱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은 완료됐고 이제 피드백들 받으면서 QA도 보내고 수렴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을 2시간에서 이제 3시간 스테이지당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하면 꽤 괜찮은 이제 플레이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QA 리포트가 왔는데 이제 플레이 타임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간 세이브 같은 걸 안 만들었어요. 스테이지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유저들이 한 30분 정도 혹시나 스테이지에서 헤매다가 30분 정도 플레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면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버그 리스트 있는데 다른 분들은 버그 리스트를 걱정하는데 저는 저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플레이 타임 많은 게 퍼블리셔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플레이 타임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떡하지? 근데 결국엔 만들었어요. 좀 스테이지 긴 것들은 골라서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VR 게임은 홍보할 방법이 정말 없어요.
정말 홍보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선 스트리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들이 기본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스트리머들을 위한 옵션을 좀 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J분들이 뭘 불만일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플레이하면서 이제 채팅창을 볼 수 없는 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자기 혼자 멋대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유저랑 사실 BJ들은 유저랑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채팅창을 못 보니까. 그래서 채팅 제공이 가능한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 가능하더라고요. 갖고 올 수 있어서 트위치 채널을 볼 수 있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D 스크린이에요, 현재는. 근데 2D 스크린에서 저렇게 입력을 하면 3D 공간에 저렇게 채팅을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저렇게. 그리고 뭐 채널 이름 바꾸면 언제든지 다시 바뀐 채널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바뀌어 있죠? 여기 안 올라와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BJ들의 불만이 뭐냐면 게임을 온전하게 보여달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러 손을 든 거 외에는 손이 보이는 영상을 본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손이 안 보여. 이 정도만 돼도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BJ들이.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도 이제 화면이 크게 흔들려요. 조금만 마치 주민한 카메라처럼 살짝만 흔들려도 스크린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는데, 또 한쪽 화면만 렌더링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낮아요.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용 카메라를 하나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FOV도 높이고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흔들리지 않는 카메라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손이 잘 보이실 거예요. 갑자기 시야가 넓어진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카메라도 약간 채팅창처럼 원하는 곳에 3인칭으로 붙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장난을 쳐요. 배경 밖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전 유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이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스팀 그린라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예전부터 달리던 리플이 있어요.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리플이 달렸는데 텔레포트는 싫어 라는 글들이 꾸준히 달렸어요. 생각보다 꾸준히. 근데 그때의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VR을 안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그냥 불평하는 거다. VR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시할 때가 되니까 촉이 서는 거죠. 뭔가 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팀 스파이에 최근에 나왔던 게임들 판매량이랑, 그리고 레딧이랑 그리고 루리앱의 VR 쪽 게시판들을 다 뒤져서 유저들 반응을 봤어요. 레딧에는 글도 올려서 너희들 뭐가 좋니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절대 통계학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자유 이동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최근에 인기 좋았던 아리조나 션샤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유 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폴아웃 4는 처음에는 공개됐을 때는 텔레포트로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다양한 이동 방식을 옵션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때는 자유 이동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시는 여기 왼쪽은 오너드라는 게임이고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콘이라는 게임인데, 이 두 개는 아예 그 자유 이동밖에 이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큘러스 독점으로 나오고 있는 e스포츠를 겨냥한 VR e스포츠를 겨냥한 이 게임은 무중력에서 유영하는 게임이에요. 제일 멀미가 쏠리는 게임인데 가장 메이저한 e스포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응도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톤도 자유 이동을 구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저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퍼블리셔 분들은 싫어하셨는데 빌드를 묶어야 되니까요. 근데 계속 뭔가 추가를 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버그를 다 잡았어요. 자유이동 관련해서. 그래서 전투 영상을 보시면 앞뒤로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식으로 텔레포트랑 자유이동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 피드백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멀미가 없고 오큘러스 버전은 이게 스틱 조작 방식이다 보니까 훨씬 쾌적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멀미의 유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텔레포트보다 멀미가 더 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멀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 더 게임에 어울리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유저들이 얼마든지 이동 방식에 따라서 뭐 게임을 뭐 자유이동이라고 해서 게임을 안 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년 차죠. 이제 5월 11일쯤에 사실 빌드는 거의 끝났고 QA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PT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버턴에 잘한 점이라고 적으니까 와이프가 비웃었어요. 초등학생이냐고. 원하는 게임의 형태로 완성했어요. 목표했던 형태로 처음으로 완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줄에 거의 맞췄어요. 4월 말까지 드리겠다 했는데 5월 11일 정도면 나쁘지 않게 스케줄 맞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개선할 의지를 가졌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점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 뚜렷했어요. 립싱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입 방식이라던가 포기한 게임 플레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는데 플랫폼 하나로만 출시하겠다라는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만들었고 풀타임으로는 7개월을 개발을 했고요. 뭐 이렇게 저랑 포스터랑 컨셉은 이제 히치님이 해주시고 BGM은 유료 음악 팩을 좀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일들만 했는데 개발 도중에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어요. 뭔가 이렇게 발표하면 굳건하게 만든 것 같지만 지금도 많이 고민하는데 왜 이렇게 유저가 적은 플랫폼에서 게임을 고생해서 만들면서 고생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7살인데 지금 이제 15년 차고 사실 두 작품 다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버티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고민은 이거죠.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도대체 몇 살까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 빅하게 터지는 게임들은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게임을 개발을 해야지만 되는데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열심히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임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학생들이 화내요. 우리도 소중하다라고 해서 안 그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주변 지인들이 VR 게임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판매가 잘 안 돼서 퍼블리셔들을 좀 만났는데 그래서 이상한 퍼블리셔를 만나서 이제 출시를 못할 뻔했어요. 최근에 이제 출시를 못할 뻔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무서웠던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 있고 이거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오디션도 출전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부끄러우니까 이제 수상 때까지는 SNS에서도 완전 조용히 했었는데 그때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동 2번 해보고 총 한번 써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봤으면 하면서 그냥 헤드셋을 벗어버리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 게임이 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의 많은 VR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충고를 들었어요. 이동하면 멀미 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움직이면 멀미 나잖아. 재장전을 왜 모션으로 하니? 그리고 몸을 움직이게 해서는 불편해서 누가 VR 게임 하겠냐라는 얘기를 VR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VR 게임이랑 너무 괴리가 멀었어요. 그건 VR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깨달은 건데 이 불안감이 오버턴의 스토리에 그대로 영향을 줬어요. 그걸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걸 엔딩을 보신 분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이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못 만들었을까라는 약간은 의심은 들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번의 시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보셨죠? 저 박력 넘치는 리로드를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지 스매싱 더 배틀보다는 이제 저라는 개발자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스매싱 더 배틀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거 뭐지 너무 엉망으로 만들었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혹시나 오버턴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저 개발자가 이 정도까지 좀 잘 만드는 게임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게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만들다 보니까 완성할 때마다 한계가 달라요. 뭐지 스매싱 더 배틀 만들 때는 이 정도가 한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버턴은 훨씬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1년 안에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얼 행사잖아요. 네? 얼리얼 행사잖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뭐지 차기작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블루프린트랑 이제 뭐지 그냥 C++은 어렵다 해서 얼리얼 C++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요즘 해외 인디 게임들 보시면 그게 인디 게임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그래서 좀 더 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웰메이드한 비주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엔진을 바꾸는 걸 택했고요. 그리고 만들고 싶던 게임들 기본 기능들이 얼리얼에는 우선 기본 기능으로 있어요. 기본 기능으로 있다는 건 좋은 거는 엔진이 버전업 돼도 그것들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혼자서 만든 화면이에요. 이게 실제로 게임에서 돌아가는 화면인데 얼리얼 3 때 TA를 하면서 만들었던 게임의 스크린샷인데 월드인데, 그냥 이런 공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하는 과정을 SNS로 다 공개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는데 뭐지 트위터 쓰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셔서 네, 제가 열심히 잘 만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